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겨울 가뭄으로 시름하던 광주 전남 지역에 반가운 비가 내리면서 한 달 반 넘게 지속된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중에 비가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지만 가뭄 해결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메마른 보리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을 머금은 보리 새싹들은 오랜만에 푸른빛을 선명하게 냅니다. 가뭄으로 예년보다 3주가량 늦어진 보리 생육. 보리밭 전체를 적시기에는 부족하지만 비 소식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농민들은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더 많은 양이 오지 않아서 좀 서운한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생업을 하고 있는 농업에서 작물이 쑥쑥 커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9.2mm로 평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특히 지난 1월 말 여수와 순천, 광양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46일간 지속됐습니다. 모처럼 내린 빗방울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등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비가 내리고 주중에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벽까지 소강 상태 보이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 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봄비에도 가뭄의 장기화로 섬 지역 식수원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완도군은 노화도와 보길도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작했고 신안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272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모두 8,339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11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 수가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22개 시군에서 모두 1,933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과 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2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격리자 1일 1가구 기준으로 한 사람에 34,900원, 두 사람에 59,000원, 3명에 76,000원, 4명에 93,000원 수준으로 최대 14일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기간 유급 휴가를 받거나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 입국 격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7만 9천 명에게 211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인구 지키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시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당은 물론 투자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전국 황재락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청년 창업기업,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 자리입니다. 직원 80%는 20대 청년들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홀로그램 현미경, 의학용 진단 검사기계의 국산화에 성공해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덕분에 창업 3년 차를 버텨내고 제품 상용화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인력을 더 뽑고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용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으로 쓸 수 있어서 앞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을 제작하는 청년 창업업체. 자치단체로부터 매달 30만 원씩 청년 창업 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 해결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창원시로부터 창업 수당을 받아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350여 업체의 90%에 이릅니다. 9개월이라서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잘한 고정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쌓이다 보면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년 인구 유출이 자치단체마다 큰 숙제가 되자 경상남도와 경북, 대구 등 창업 지원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전문기관과 벤처펀드를 만드는 등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단계별 성장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30%대에 불과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고 생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청년 창업 정책들.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전북 익산의 운암 아파트는 붕괴 위험이 크다며 7년 전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주방송전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이 크다며 지난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익산 운암 아파트. 하지만 전체 주민 103세대 가운데 45세대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혹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익산시가 정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보상금이 적다며 주민들이 반대해 물거품이 된 뒤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아파트와 일대 노후주택 50여 세대까지 포함해 민간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은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익산시는 용적률 완화와 행정 처리를 최대한 간소화하라는 주문도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이 통합된 의견을 내면은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이 장기간 갈등 사안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할 만한 민간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가격이 안 맞은 게 이런 차이예요, 이런 거. 지금 이 일대 주민들도 다 지금 가격이 안 맞아갖고. 또 이미 2해 전부터 일부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와의 법률 분쟁 등도 사전에 해결해야 할 걸림돌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우선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과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긴 한데요. 그래도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 16도, 담양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4도, 구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5도, 영암 16도, 해남 14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2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임명되면서 인수위원회에 광주 전남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도운 광주 전남 인사로는 김경진, 김동철, 박주선, 송기석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에 전국 자치단체 균형발전 의견을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할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인선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7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1일 시작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을 대부분 미뤄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출마 예정자들이 이번 주부터 미뤄왔던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농업인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에 앞서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농업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농지 규모 등을 입력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내면 됩니다.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에서 잦은 차선 변경으로 차선이 지워지는 등의 교통안전을 해치는 시설물이 발생함에 따라서 오늘부터 12일 동안 정비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